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오늘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아나운서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일간 준비를 했습니다. 연말 결산, 올 한 해 특집을 준비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편이죠? 맞습니다. 오늘은요, 2018 소비 동향 결산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올해 소비 흐름도 좀 꼼꼼하게 짚어보고요. 내년 농업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방송인데요.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살펴보시죠. 과일 1293톤, 과일과채 818톤, 일반 채소 4366톤 들어왔습니다. 총 6478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131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감자부터 보겠습니다. 반입 물량 오늘 318.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5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38톤 정도 줄었습니다. 감자 대지 2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45,138원, 최고가는 48,000원, 최저가는 41,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49,000원대 시세를 형성했는데 오늘 4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4,104원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24일 58,118원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45,13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이도 보겠습니다. 201.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49.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52톤 정도 더 늘어났네요. 취청오이 5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26,275원이었고요. 최고가는 27,500원, 최저가는 2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26,275원입니다. 어제는 33,000원대였는데요. 시세는 떨어졌네요. 어제보다 7,355원 하락했습니다. 네, 취청오이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죠. 37,982원을 기록했고요. 이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26,000원대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나리도 보겠습니다. 47.1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3.7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23.46톤 더 증가했네요. 미나리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73,882원, 최고가는 83,000원, 최저가는 65,000원에 거래됐고요. 어제보다 2,584원 더 상승한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12월 24일 74,35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 바로 다음 날이죠. 67,000원대로 하락하면서 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추세고요. 오늘 73,88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미나리 경남 양산시가 27,933원에 낙찰됐습니다. 부산 기장군도 볼까요? 29,556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부추 보겠습니다. 96.5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83.4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13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영양부추 150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는 2,488원, 최고가는 2,500원, 최저가는 2,45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보다 493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영양부추 150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어떤 현상을 보여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입니다. 2,626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어제였죠. 27일 2,000원 아래 1,99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금 반등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2,48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시가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2,8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이천시가 가장 높았네요. 2,47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금치 보겠습니다. 171.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71.4톤 들어왔었는데요. 큰 물량 차이는 없습니다. 0.182톤 줄었습니다. 네, 시금치 섬초품종 10kg 중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7,944원,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는 12,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보다 2,525원 하락하면서 17,944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금치 섬초품종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죠. 12월 22일 15,986원을 기록했고요. 그 가격 다음 날까지 이어지다가 계속해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6일 24,227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선 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고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17,94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이 57,000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역시 신안군이 가장 높았네요. 28,24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경매 시황, 채소에 대한 경매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2018 연말결산 특집 오늘 소비 동행에 관한 알찬 정보를 꽉꽉 채워왔는데요. 이에 맞게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도 조금은 여느 때보다 더 꽉 차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청의 위태석 농업연구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연말 결산을 위해서요. 가락동 365에 첫 방문한 전문가입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해서요. 채소를 담당하고 있는 변영부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첫 방문인데 제가 첫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고 이 농산물 유통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소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는지 짚어주시죠. 올해 소비 네. 아무래도 뭐 편리함이나 건강함이었을 텐데 네. 이 질문을 제가 잘못 들었네요. 민태석 연구관님께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예, 올해는 편리함과 건강함 그리고 신선함을 추구한 농식품 소비 트렌드가 좀 두드러진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편의성에서는 우선 이제 1, 2인 가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편리함을 추구한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소비자가 이제 가성비나 가심비를 높일 수 있는 H한말 상품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건강, 웰빙, 웰리스라고 하는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동시에 이제 재료가 신선하고 맛있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제 보존성에 좀 중심을 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신선도에 좀 가치를 둔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진짜 변영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채소 소비만 따로 놓고 봐도 역시나 좀 공감할 만한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편리하게 소비한다. 이 한 문장으로 올해 소비 동향이 설명되는 것 같은데요. 네.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소비 업체들도 이런 소비 동향에 맞춰 다양한 판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의 이 첫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편리함, 또 건강 이런 키워드가 여러 가지 떠오르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소매가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채소와 또 가장 많이 떨어진 채소 좀 짚어주시죠. 올해 소매 가격이 평년 대비 강세를 보인 것은 당연히 생강입니다. 네. 올해 하절기 기록적인 폭염으로 작년에 생산된 저장 물량 품위에 문제가 생기면서 8월 이후 급격한 시세 상승을 보이며 2018년 햇 생강이 출하가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도 평년 대비 100% 이상의 시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소매가 시세가 가장 많이 떨어진 품목은 역시 대표적인 조미채소, 양파와 마늘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품목 모두 전년도 창고 저장 물량이 많고 올해 생산량도 많아서 평년 대비 25%에서 35% 정도의 시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올해 가장 많은 소비 촉진 행사와 상생 행사를 진행했던 품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뭐 소매가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채소와 가장 많이 떨어진 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본격적으로 2018 소비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예.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앞서서 두 분께서도 힌트를 많이 주셨는데요. 어떤 키워드인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가장 많이 공감할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품들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채소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인 가구 증가와 식생활 변화에 따라 단순 가공이나 탈피, 세척 절단 등의 전처리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전처리 상품은 해마다 매출 성장세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9년도에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소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인지 요즘 사실 대형마트 가보면 딱히 손질할 필요 없이 잘 정리가 된 포장 판매품이 많은데 이 많은 양의 식재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또 바쁜 소비자들에게는 딱 맞춘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소비자 가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요즘에는 이제 요리는 즐기면서 쇼핑을 좀 편리하게 한다거나 잔반 처리나 설거지 부담은 좀 덜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식사를 추구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젊은 직장인 소비자일수록 집 앞까지 배송되는 이제 손질, 가공, 포장된 식재료나 이제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특히 채소의 경우에는 신선 채소 구매보다는 신선 편의 채소라든가 조리된 채소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선 편의 채소도 목적별, 용도별 채소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이제 식재료의 쇼핑 시간에 이제 손질 시간을 이제 절약하면서 요리를 만들어 먹는 즐거움은 좀 즐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이제 핫하게 되고 있는 밀키트라고 불리는 간편 요리 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럼 올해 이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 채소 가공품 가운데서 가장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건 뭐였을까요? 채소 가공품이라 하면 앞서 말씀드린 전철 상품과 기타 간편식 상품이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그 절임 배추가 가장 소비자 반응이 좋은 상품입니다. 배추를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하루 전 생배추를 세척하고 소금에 절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노동과 시간을 줄여주는 절임 배추가 채소류 가공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장시 절임 배추와 절임 배추 구매 선호도가 53%, 신선 배추가 47%로 절임 배추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뭐 김장하면은 절임 배추가 대세 중에 대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간편하게 집에 앉아서 농산물을 또 주문하고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상 농식품 구매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농가의 대응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관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는 구매처로서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가요. 2010년하고 2017년까지 비교를 해봤더니 무려 이 사이 한 14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신선 농산물이나 이제 가공품을 구매하는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한 73.4% 정도로 나타났었고요. 향후 인터넷을 통한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의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간편 요리 세트라든가 이러한 일정 부분 이제 가공을 거친 상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표준화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의 적응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서 농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확인을 해보면요, 오프라인 매장까지 가지 않아도 구매의 편의성을 이제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컸고요. 특히 이제 동시에 생산자와 이제 얼굴이 보이는 그런 거래로 이제 안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정보 제공이 되게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이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엔 신품종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락동 365 진행하면서 신품종에 대한 소개도 가끔씩 해드리곤 했었잖아요. 네네. 자, 올해 소비자들에게 좀 첫 선을 보인 신품종 채소 중에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또 소비자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올해 그 신품종으로서는 자색 브로콜리, 로마네스크 브로콜리, 고깔 양배추, 미니 아스파라가스 등이 올해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는데요. 네. 소비자들께서 처음에는 신기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요리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 망설이던 분들이 최근에는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구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초록색 브로콜리가 아니라 보라색 브로콜리, 또 고깔 모양의 양배추라고 하니까 이름도 신기하고요. 맛도 참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렇게 2018 연말 결산 소비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이요 또 올해 마지막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맘때쯤 전통시장 분위기를 느껴보면 어떨까 해서 좋네요. 오드리 리포터가 현장에 좀 나가봤습니다. 그 전에요 근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비자들의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현장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를 제일 많이 샀어요. 양파를 가장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예. 딸기하고 사과, 배사가 많이 이용해요. 올해 그렇게 안 비쌌던 것 같아요. 야채값이 비쌌던 것 같아요. 시청자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들이 부르신다면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가는 리포터 오드리입니다. 오늘은요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소비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제가 이곳 광진구를 대표하는 자양 전통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사실 너무 춥잖아요. 이 한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만 콕 하고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양 전통시장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애써주고 계시는 우리 박상철 상인회장님 모셔보고 2018년의 소비 동향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예, 덕분에. 네. 사실은 이게 날씨도 많이 춥고요. 올해 경기가 되게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찾아주시는 소비자분들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글쎄, 보시다시피 오늘 한파가 지금 최고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드리죠. 작년에 비해서는 좀 어떤 편이에요? 작년에 비교했을 비해서 때. 우리 시장은 그렇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변동이 없다고요? 이 추위에도요? 예. 한파 속에도 네. 고객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파 속에서도 자양 전통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매력, 비결 있을까요? 예, 일단 저희 시장은 좋은 품질, 좋은 가격, 그런 걸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싱싱한 그런 이미지로 또한 또 전통시장에서 맛볼 수 없는 덤. 마트에서는 상상을 못하죠. 맞습니다. 이게 대형마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는 조금 또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신선하게 덤까지 있으니까요. 또 얼마나 인간미가 넘칠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가락동 365에서는요, 이번에 키워드로 편리, 건강, 신선이라는 걸 단어를 정했거든요. 이 편리하고 또 건강하고 그리고 신선하게 맛볼 수 있는 우리 채소, 과일이 있다면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글쎄 이제 채소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봄동, 봄동. 그다음에 이제 시금치, 콜라비 등이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네. 최고 식품이겠죠. 말만 들어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예, 뽀빠이가 그렇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일은요? 과일은 그래도 역시 과일 오면 딸기. 딸기. 겨울철엔 딸기가 최고입니다. 네. 저희 겨울에는 시장에는 바로 옆에도 보이시겠지만은 싱싱한 딸기가 바로 있습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그냥 아주 신선하고 그렇죠. 또 이제 건강 챙길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시장이네요. 우리 내년에 황금 돼지 해잖아요. 내년에도 우리 2019년에 자양 전통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또 계획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좀 네,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은 네. 무조건
사촌입니다. 박상촌. 가수.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이사주 네. 둘째, 넷째 네네네. 전통시장 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한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하고 조금 더 가깝게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더 활기차게. 둘째, 넷째 주에는 30% 이상이 할인을 한다고요? 네, 네. 덤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30% 이상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이 광진구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자양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그 점을 참고하시면 내년에 더욱더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겠네요. 지금 그 네. 고객이 한 1,000명 이상이 네. 항상 그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주 그 소식을. 그러세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우리 상인 회장님까지 좀 만나봤습니다. 우리 다음은요, 우리 소비를 하시는 직접 소비를 하시고 이 시장을 찾아주신 소비자분을 한번 만나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에도 또 이렇게 시장을 찾아서 소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올해 가장 많이 산 채소, 과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채소는 일단 대파하고 뭐 양파하고 물을 가장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요리에 사용하시는 네네. 거 가장 네네. 많이 사용하셨고 네. 과일은요? 과일은 여름에 아무리 더워가지고 수박을 가장 많이 샀고 그다음에 이제 청포도, 포도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네. 아, 두 가지를 많이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채소나 과일 중에서도 네. 갑자기 가격이 오르거나 좀 비싸서 이건 좀 사 먹기가 부담스럽다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포도 그 새로 나온 품종이라고 해가지고 안에 씨가 없어서 맛은 좋았고 네. 먹기도 좋았는데 좀 가격이 비싸가지고 비쌌어요. 네네. 네.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 머스켓 포도 맞나요? 네네네. 네. 아무래도 그 품종을 새로 드셔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평소에 먹던 청포도나 아니면 평소에 먹던 포도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일단 식감도 좋았고요. 씨앗이 없으니까 네. 더 좋았고 네. 껍질 채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버리는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추운 날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차 타고 가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네. 대형마트에서 살 법도 한데 이렇게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찾아주셨다면 혹시 마트에서 구매하시는 거랑 시장에서 구매하시는 품종이 좀 다른가요?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이 시장이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네. 시장을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는 주로 어떤 걸 구매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과일하고 야채가 기본적으로 항상 많고요. 또 마트도 같이 끼어있기 때문에 공산품도 사기가 저희는 편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네. 마트는 거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집이 근처라서. 그러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가공식품을 또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네네. 혹시 가공식품도 구매하시는 게 있나요? 시장에서? 시장에서 뭐 어묵도 있고요. 네. 떡 같은 것도 자주 구입해서 먹고 먹거리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 네. 뭐 떡볶이나 이런 거 군것질 같은 것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나와 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내년에도 2019년에도 우리 농민분들이 수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아버님들이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올 한 해도 고생이 많으셨고요, 농민분들. 내년 한 해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상인 회장님과 그리고 소비를 직접 하시는 소비자분과도 인터뷰를 마쳐봤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집 앞을 가거나 아니면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정말 합리적인 품질 게다가 덤까지 주는 인심 좋은 이 자양 전통시장에 많은 소비자분들의 발걸음이 끊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년에 둘째 주, 넷째 주에 30% 이상의 할인이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양 전통시장에서 리포터 오드리였습니다. 연말연시 소비하면 또 떠오르는 대형마트가 아닌 또 전통시장이 있을 텐데 오드리 리포터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네, 정말 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전통시장에 사람이 없을까 걱정을 했는데 찾아주시는 분들이 참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저희는 뭐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 연말 결산 소비 동향 다음 키워드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죠. 네.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본 키워드 두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이 앞서 편리함을 중시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또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동향에 맞춰서 이 가공식품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구관님 좀 어떻습니까? 예, 채소의 가공품으로 이제 냉동, 염장, 그다음에 이제 건조 채소 등이 있는데요. 예. 최근에 채소 중에서 가공품 중에서는 이제 특히 소비가 급증하는 게 건조 채소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염장 채소 같은 것들 특히 소비자들 이제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염도가 높은 이런 절임 채소보다는 건조 채소로 소비가 빠르게 전환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는 건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본래의 색깔과 식감을 재현할 수 있고 또 신선한 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점도 건조 채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간식처럼 또 몸에 좋게 먹을 수 있는 조각 채소 같은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주신 가공품뿐만 아니라 뭐 신선 채소도 역시 뭐 안전하고 건강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정보원이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소셜웹과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장 관심이 높은 사람은 급식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였으며 다음으로 가족, 아이, 청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실버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로는 38%가 신뢰와 안정성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며 다음으로 건강을 꼽았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로 친환경 농산물 매출액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채소 소비를 또 촉진하기 위해서 농협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소비자 반응이 가장 좋았던 농협에서 했던 행사는 무엇이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농협에서는 올해 다양한 물가 안정 및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끝나고 추석 명절 특별 판매 기간 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추진하였던 무와 배추 물가 안정 행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된 이 행사로 무 1,300톤, 배추 2,000톤의 공급 물량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및 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매출액으로는 무가 약 9억 5천만 원, 배추는 약 21억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뭐 가락동 365에서도요. 당시 무와 배추 이 물가 안정 행사를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좋은 반응으로 끝났다고 하니까 또 기쁘네요. 네. 자, 이번에는 그럼요. 2019년에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좀 좋을 걸로 예상되는 채소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네. 연구관님. 예. 그 2019년도에 주목할 만한 채소는 아마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채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이제 토마토 중에서도 일반 토마토는 좀 줄고 있고요. 고당도 계통의 방울토마토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추세는 아마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계 서양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샐러드용 서양 채소의 소비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신선 편의 채소나 이제 조리식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가공이나 식재료를 적합하도록 외관보다는 이제 맛과 선도 그리고 이제 제품 수율 등을 이제 고려를 해서 채소 생산을 해서 국산 채소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산지의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2018 연말 결산 채소에 대한 소비 동향 모두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변영부 과장은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과일 시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된 과일 중에 경락과부터 하나하나 주요 농산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 과일 첫 번째는 배입니다. 배가 67.9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8.03톤이 반입이 됐는데요. 어제보다 29.92톤 증가한 반입 물량이 기록됐습니다. 배 중에 신고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3,301원 기록됐습니다. 최고가는 50,200원, 52,000원, 최저가는 35,000원 기록됐습니다. 자, 오늘 평균가는 4만 원대, 어제 역시 4만 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260원 하락한 가격에 형성됐습니다.
배신고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37,588원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이 기간 동안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시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42,000원대로 가장 높은 시세를 보였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3,301원에 오늘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신고배 경기 이천시는 36,01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충남 천안시입니다. 31,878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경기 평택시입니다. 38,15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전체 산지별로 살펴보는 배신고입니다. 이천시가 최고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73,000원, 그리고 평택시는 평균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8,15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단감입니다. 단감이 오늘 58.84톤 들어왔는데요. 어제는 72.14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13톤 정도 감소한 반입 물량이 기록됐습니다. 단감 중에 부유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오늘은 26,000원대, 어제 26,000원대 동일합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488원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최고가 만나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35,000원대 시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중에 가장 높은 시세였는데요. 그 이후에 비슷한 가격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33,000원에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산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그리고 영암군이 45,000원 최고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보였고요. 평균가에서는 광주 광산구가 25,136원으로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 만나보겠습니다. 91톤 정도 오늘 들어왔고요. 어제는 100톤 넘게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8.967톤 하락한 반입 물량입니다. 사과 미얀마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오늘은 25,511원입니다. 최고가는 29,000원, 최저가는 21,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어제는 39,959원의 평균가였고요. 오늘 평균가는 25,00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보다 5,448원 하락한 가격에 형성이 됐습니다. 산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경북 영주시가 26,61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경북 영양군입니다. 14,859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충북 제천시입니다. 12,08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과일 경매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2018 연말 결산 소비 동향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과일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 과일 담당 박성범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올해 하나로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일이 어떤 품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하나로마트에서는 그 수입 과일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상컨대 네, 수입 과일은 팔고 있지 타깃을 않으시고, 보면 바나나 매출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으며 저희 하나로마트에서는 사과 320억, 수박이 243억, 포도가 185억, 복숭아가 182억 순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소비 전체로 봤을 때는 바나나가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긴 한데 지금 국내산 농산물만 취급하는 하나로마트의 경우는 좀 사과가 지금 좀 많이 팔린 걸로 조사가 됐다 이 얘기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과일 소비 역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연말 결산 소비 동향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2018) 연말결산 특집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가공품입니다. 이 과일 역시 다양한 가공품이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개발된 가공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중에 소비자 반응이 가장 좋은 가공품은 무엇인지 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과일 가공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황의 여파로 값싼 가공 과일을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소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가 다양화되는 측면에서 간식 대용으로 이제 과일칩과 같은 건조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생과형 주스 시장 이런 프리미엄 과일 시장들이
프리미엄 가공 과일에 대한 소비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황의 여파로 늘어나고 있는 가공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수입산 과일로 많이 잠식되고 있는 경향이고요. 일부 과일칩이라든가 생과형 주스 시장에서 국산 과일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모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가장 인기를 끌었던 과일 관련 상품 중 하나가 아마 청량감을 상당히 어필했던 베사이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과즙 시장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스나 이제 과즙 시장 같은 건 기존에 이제 열대 과일 중심에서 국산 과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외형상 문제는 이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과일이라든가 뭐 과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활용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생과일 시장에서 국산 과일의 비중을 할수록 아마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갈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하나로마트에서도 뭐 가공 과일이나 이런 전처리 과일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 그 하나로마트에서는 가공 과일은 취급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다만 그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추어 일부 컵 과일 및 샐러드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네. 예로 150g 커피컵 같은데 사과 조각, 나달, 포돌 등을 담은 컵 과일이 있으며 네. 채소류에는 샐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판매 초기이기 때문에 소량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보면 이 생산지에서 올라온 그 상태 그대로 판매가 됐었는데 최근엔 과일을 또 전처리해서 판매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공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간편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과일 소비 동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관님께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과일들의 특성들을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충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먹기 편하다는 거, 네. 두 번째는 몸에 좋다는 거, 예. 세 번째는 산은 없고 당이 높다는 거. 이게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하는 과일이 잘 팔리는 과일인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당은 높고 껍질째 먹고 씨앗은 없기 때문에 이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포도 품종 이제 샤인마스컷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또한 간식처럼 먹기 좋은 이제 건조 과일의 소비도 늘어나는 것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러한 이제 소비의 편의성과 이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는 앞서 말씀하신 조각 과일이라든가 컵 과일, 뭐 미니 과일 이런 것들의 소비 증가로도 이어졌고요. 특히 이제 신선 과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감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껍질을 벗기기 쉬운 감귤에 대한 소비도가 이제 선호도가 높은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등 과일 소비 형태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방금 연구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이 샤인머스켓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죠. 그러니까요. 네. 가격도 좀 비싸지만 그만큼 맛있어서 사 먹기는 데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근데 실제 소비자 반응을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마스컷은 네. 2kg 기준 한 17,000원대에서 2만 원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품종에 비해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반응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여성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요. 올해 작년 대비 생산량이 100% 이상 늘어났고 네. 내년에도 꾸준한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에서도 이 샤인머스켓에 관해서 참 여러 차례 짚어드렸었는데요. 네. 그만큼 비싸지만 또 투자 가치가 있는 정말 맛있는 과일이었습니다. 샤인머스켓 농가에서는 이 인기 때문에 내년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농업기술원에서 포도 육종과 재배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연구사 권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 한해 샤인머스켓 인기가 정말 대단했잖아요. 예. 그만큼 뭐 수요가 많은 만큼 재배 면적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지금 재배 면적 얼마나 되나요, 전국적으로? 예. 인기가 급부상한 만큼 샤인머스켓의 2018년도 재배 면적은 네. 전국 963헥타르로 작년 484헥타르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소비자가 좋아하여 샤인머스켓의 거래 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묘목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소요량이 폭발하는 것으로 보아 내년에도 더욱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런 인기 때문에 샤인머스켓 매출이 가장 궁금한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좀 어땠습니까? 예, 샤인머스켓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9월 가격을 보면 상품이 2kg당 25,500원, 중품이 16,000원 등으로 작년보다 약 15% 더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네, 뭐 특히 경상북도 지역에서 이 샤인머스켓을 많이 재배하고 있던데요. 경상북도 내 좀 어떤 지역에서 이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나요?
예, 경상북도 재배 면적은 793헥타로 전국 대비 약 82%를 차지하고 있는 포도 샤인머스켓의 주산지입니다. 네. 예, 김천 392, 상주 214, 경상 90, 영천 75헥타르로 김천, 상주 지역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존 품종에서 샤인머스켓 품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 요구도가 높아서 경북 지역도 앞으로 재배 면적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국 샤인머스켓 재배 중에 경북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이 올 한해 예. 샤인머스켓 품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화제가 있었을 텐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원래 샤인머스켓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죠. 예, 고급 프리미엄급 포도, 포도계의 황제, 포도계의 에르메스, 머스켓 향이 망고 향과 비슷하다고 하여 망고 포도 등 별명도 다양하면서 맛이 우수하여 고급 포도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예,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SNS를 통한 달고 맛있다는 입소문도 많았던 올 한 해 가장 큰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포도계 황제, 포도계 아르스미테스는 뭐 별명이 정말 다양하네요. 자, 이렇게 인기 많은 샤인머스켓 내년에도 뭐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 같나요? 예, 재배 면적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네. 내년 생산량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약 1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우선 샤인머스켓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 이 품질보다 생산량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맛없는 가실이 유통되어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은 고급 청포도이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식감과 향기가 좋은 품질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수입 포도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포도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포도 산업의 샤인머스켓이 또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기대 잘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올해요, 이 기상 여건이 많이 좋지 않아서 폭염으로 농가들이 많이 힘든 한 해였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소비자들에게 좀 공급량이 부족했던 과일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2018년에는 배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한 20% 정도 좀 급감을 하였습니다. 네. 작년에 26만 5천 톤에서 올해는 20만 8천 톤으로 줄어든 것인데요. 올해 추석 명절 시기에는 15kg 기준 5만 2천 원대로 작년 3만 3천 원대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네. 돌아오는 설에는 배가 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설도 또 금방 다가올 테고 명절을 또 대표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배인데 공급이 다소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배 경매 사업과 함께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지금 계속해서요, 올 한 해 이제 소비 동향을 지금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락동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과일은 어떤 과일인가요? 네, 바로 배가 되겠습니다. 네, 경선님 이렇게 분위기를 좀 예, 배입니다, 배. 자, 배에 대한 좀 소비 동향부터 경매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올 한 해 이렇게 또 마지막 시간에 우리 경매사님과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가장 추운 날을요. 네, 저 지금 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예. 뭐 드라마 보면 이렇게 막 추워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옷도 벗어주시고 이러던데, 예. 아, 저도 좀 추워서. 예, 그렇죠. 네, 우리 서로 춥기 때문에. 자, 올 한 해 정말 네. 특히 뭐 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날씨 때문이죠. 너무나 힘든 그런 네. 한 해를 보냈던 그런 시기였는데, 교매사님 그 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그 상반기 때는 그 반입량이라든지 소비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가격이 원체 없어가지고 좀 힘든 면이 좀 많았습니다. 뭐 하반기 때는 또 거꾸로 이제 가격은 좀 괜찮았는데 반입량이 좀 적다 보니까 소비 시세가 원체 좀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경매사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좀 올 한 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체 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격도 뭐 워낙 등락폭이 좀 많았고 반입량도 또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올해 좀 힘든 한 해였습니다. 네. 냉탕과 온탕을 사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 우리 몸이 좀 건강해진다고는 하는데 우리 경매사님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올해도 더 힘이 없으세요. 네. 자,
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마지막 날인데 배에 대한 어떤 반영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가락동의 분위기를 보니까요. 평소보다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물량들 적은 양들이 좀 반입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배는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나요? 배는 뭐 12월 평일 대비해가지고 약간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5분의 1이요? 네. 와, 아니 왜 이렇게 반입량이 적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그 연말의 재고량을 아무래도 그 해가 넘기는 재고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얼어붙고 또 며칠 사이 또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시세도 하락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산지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작업들을 전부 다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평소에 비해서는 5분의 1 정도의 양밖에 지금 반입이 안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좀 시세는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아니요, 시세가 좀 오를 것 같다는 예상을 이렇게 하시겠지만 거꾸로 시세가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반입량은 적지만 소비 자체가 원체 안 좋기 때문에 날씨가 원체 추워가지고 소비가 안 좋다 보니까 반입량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세는 좀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좀 소비 부분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시세 역시도 좀 많이 좀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배 같은 경우에 사실 가장 많이 출하한 지역들이 좀 있는데 가락동이 좀 반입되는 배는 주로 어디서 많이들 지금 나오고 있나요? 가락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접근성이 좋은 이제 경기권 지역에서 많은 물량이 출하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안성이나 평택 쪽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성, 이제 평택 쪽. 사실 이제 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나주 배를 생각들 하시는데 가락동은 주로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에서 가장 좀 그렇고요. 또 최근 들어서 그 가락동에 그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안성이나 평택 배를 약간 선호하다 보니까 그쪽 배들의 반입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배 시세가 가장 높았던 시기를 우리가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가장 이제 좋았던 시기는 제 생각대로 네, 그렇습니다. 추석 기간이 네. 있었던 9월 달이 시세가 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럼 역으로 추석에는 워낙 또 가격들이 좀 높았기 때문에 사실 배 선물 받았다 하면은 좀 사나 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는데 역으로 좀 낮은 이제 시세를 받았던 시기는 언제였어요? 그 2017년산 저장배 판매 기간이었던 6월 달에서 7월 달 사이가 시세가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네.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그 2017년산 그 배 생산량 자체가 원체 좀 양이 좀 많았고요. 또 구정 때 출하해야 될 물량이 그 한파 때문에 출하가 되지 못하고 저장이 좀 길어지면서 재고량이 좀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6월달, 7월달에 이제 막바지 물량이 출하되면서 거꾸로 이제 소비는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당도가 좀 좋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도 안 좋고 양이 많다 보니까 시세적으로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뭐 경매사님 말씀대로 정말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그런 이제 한 해를 좀 보냈던 것 같은데 경매사님 어떠세요? 전 개인적으로요, 요 아삭아삭한 식감에 그냥 과즙이 쭉 그냥 달달함이 들어온 이 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좀 소비자분들의 많은 좀 인식들이 배는 조금 비싸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이 소비 동향을 좀 살펴본다면은 어떻게 좀 추이가 올라가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한 3, 4년 동안은 그 생산량 대비해서 이제 소비가 조금 침체되다 보니까 뭐 가격이 좀 떨어진 면이 좀 있고요. 이제 올해 추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양이 좀 줄고 아무래도 이제 그 당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상품성이 좀 좋다 보니까 소비자들 인식이 좀 제고되면서 전체적으로 소비 동향이 좀 괜찮았습니다. 네,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요, 이제는 조금 편리한 과일 이렇게 좀 선호하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몇 년의 추세는 그래도 썩 그렇게 좋은 그래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배는 누가 깎아주시나요? 저희 집은 제가 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깎는 과일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뭐 그런 모습 보이지만은 사실 달고요. 또 이렇게 또 추울 때도 이렇게 좀 달달한 걸 먹어줘야지 또 힘이 나잖아요. 네. 자, 올 한 해도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지만은 이제 다음 주입니다. 2019년. 이게 사실 과일 중에 황금 덩어리 하면은 한번 높게 보여주세요. 요 배를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배 색깔을 맞췄는데 어떻게 좀 괜찮나요? 예, 아주 좋은 컨셉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금 대지입니다. 2019년. 네, 똑같이 이 황금 대지를 맞이해서 첫 경매 다음 주 뭐 반입량과 더불어서 시세를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2019년도 첫 경매는 1월 3일 날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반입량은 뭐 평년 대비해서 약간 많은데 그거는 뭐 그 산지 생산 저장량보다는 구정이 좀 빠른 시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 경매하는 날부터 물량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가격으로는 올해 저장량 자체가 원체 그 적다는 적기 때문에 초반부터 아마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될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강보합 수준도 아니고 상당히 높은 가격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큰 과일, 대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근 5년 이래 아마 가장 높은 가격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산지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첫 경매부터 좀 좋은 가격을 형성한다고 하시니까요. 더위 좀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교매사님, 우리 또 산지에 계신 분들 올 한 해 너무나 애쓰셨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뭐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는데 짧게나마 힘낼 수 있는 우리 짧은 노래 전해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농민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네,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새해 또 좋은 가격으로 저희도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중앙청과 이승환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배 경매 상황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2018 연말결산 소비 동향 마지막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경로의 다원화. 이렇게 최근 이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 또 제값을 어떻게 받는 게 좋은지,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되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과일의 한 95% 정도는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자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자들이 소위 말해서 장사하기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출하하는 노력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일을 판매할 때 주요 유통 경로가 이제 도매시장, 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그리고 소비자 직거래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철저한 선별이 아마 제값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소비자들의 안심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산지의 나름대로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시대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과일도 온라인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가에 좀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앞에 이제 채소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과일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온라인상에서 본 이미지하고 받아봤을 때 그 현물과의 차이 때문에 그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특히 이제 과일 같은 건 맛에 특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맛을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그런 맛을 시각화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가까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소비자들이 소비해본 그런 후기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어필을 해서 보여주거나 조금 더 부지런한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먹어보고 어떤 특정한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를 시켜본 다음에 그것들을 좀 수치화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맛을 시각화해서 그 상품의 맛을 판단할 수 있게끔 제공한다든지 뭐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그런 소비자들의 좀 더 맛을 이해하기 쉽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유통 경로가 있고 또 저마다의 장점이 있을 텐데 앞으로 또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또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소비자 반응이 가장 좋았던 행사는 어떤 품목의 행사였습니까? 저희 상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하나로마트에서는 성수 출하식에 맞는 과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매월 두 번 전 판매장 대상으로 통합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통합 행사보단 그 시기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폭염이나 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농산물 중에 맛이 있으나 상품성이 일부 떨어지는 농산물을 스팟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을 다 팔아주는 의미로 우리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못생기고 상처가 난 과일이라고 하더라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하나하나가 또 소중하고 아까운 과일들이겠습니까? 좀 내년에는 좋은 행사로요.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9년 이제 주목해볼 만한 과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소비가 늘어난 과일은 딸기, 사과, 감귤, 복숭아, 방울토마토였고요. 소비가 감소한 품목은 수박, 포도, 일반 토마토, 감 등입니다. 소비가 늘어난 과일의 특징은 이제 먹기 편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 낮고 당이 높고
건강에 좋은 이런 과일들입니다. 아마 2019년도에 이런 비슷한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배인 조이스킨이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쉽게 색깔이 변하지 않아 조각과일로 만들어서 이제 좋은 이런 설원배라든가 미니배인 예스쿨, 그다음 미니 사과인 루비에스, 그다음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포도인 이제 홍주 시들리스, 그다음에 자두와 살구를 같이 교배해서 동시에 맛을 보기 위한 먹기 편리한 플럼코트, 뭐 이런 신품종 과일들의 소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최근 2, 3년 사이에 신품종에 대한 관심들이 소비지에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농촌진흥청이 매년 한 50개 품종씩 가락시장에서 저희들이 신품종을 테스트하고 홍보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소비자들에게 좋은 신품종들을 좀 제안하고 이것들을 새롭게 신품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했던 그런 촉발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노력이 또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소비자에게 또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018 연말결산 소비 동향, 과일류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소매가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갈이 배추 1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923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11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751원.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135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쌀 20kg 상품 기준으로 평균가 보겠습니다. 53,454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이네요. 월동무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465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보다 35원 떨어졌습니다. 방울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30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260원 상승한 평균가입니다. 이어서 오늘 거래된 축산물 소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7,98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가격이었습니다. 이어서 한우 불고기 100g 기준 12월 28일 금요일 오늘 4,186원, 어제와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오늘 1,736원, 어제보다 약간 하락했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1,721원, 역시 어제보다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어느덧 2018년 마지막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참 이렇게 매일 가락동 365를 방송하다 보니까요.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올해는 폭염이나 뭐 태풍이나 뭐 어려운 시기였는데 네. 내년에는 좋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위태석 연구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올해는 너무 덥고 또 폭염으로 농가들 주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또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식품종을 가지고 외국산 농산물과 좀 겨뤄볼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좀 농가분들 이마에 주름이 좀 쫙 좀 펴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싶습니다. 네. 참 올 한 해 다사다난했는데 올 한 해 이 결산 특집 마지막 순서였는데요. 오늘 특별한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들도 한 해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활기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월요일인 31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리고 1월 2일 수요일에는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경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경매 2019년 첫 경매가 열리는 1월 3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짜 우리 농민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 한 해는 더 날씨나 이런 환경들이 좋아져가지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시세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생산자들이 기분 좋은
그런 날들이 좀 많았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자연스럽게 기분 좋은 날들이 많아지거든요. 농민들도 그렇고 중도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들 잘 어우러져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또 잘 짓기 위해서는 이게 건강해야 되는데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다들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다들 건강하게 좋은 한 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출하주분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웃음만 가득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자 여러분, 2019년도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게 있어요. 가져왔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